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네, 안녕하세요. 자, 북치기 박치기 오늘 3월 20 며칠이요? 며칠이냐 성우가? 29일. 29일 북치기 박치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요즘 꽃놀이철이기도 하고요. 저희 북치기 박치기 패널들이 매주 이렇게 일요일마다 모이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쉬워 보였지만 얼마나 공사가 다망한지. 정두령 지금 오늘 3내 딸기 축제 갔다가 지금 바빠서 못 왔고요. 자, 최 작가 같이 갔다가 어디가 있는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얼굴도 목소리도 잊어버릴 것 같은 우리 모 PD. 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하 기자 지금 장기 근신 중이고요. 우리 강현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강현진도 2주 후면 뒷발 흔들러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술가게가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요일도 일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상담 마치고 지금 오고 있고요. 한가한 농약사만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귀하신 미모순으로 전라북도에서 전북 정치 영역에서 미모로 1, 2위를 다투시는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 분만 모셨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주저앉혔어요. 자, 일단 우리 먼저 정식 게스트님부터 우리 소개를 직접 하시죠. 네, 오연숙입니다. 예전 전 시원이었고요. 지금은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하셔야죠.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교육 네. 주민참여예산 공동위원장을 꼭 소개해달라고. 놀고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 공동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정의당 대변인 겸 저희 오늘 모신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쩌면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원해요, 우리는. 그랬구나. 정말 원하는데. 네, 녹색당의 박정입니다. 자, 녹색당이시면서 지금 외국에 킹스맨이 있다라고 하면 전주에는 암약 중인 전주 기전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신. 예, 위원은 다 비밀에. 위원은 다 킹스맨이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져 있는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원래 오늘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우리 오연숙 전 시의원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부결됐잖아요. 전주시 뭐죠? 도시계획 기본조례.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조례 네네. 부결된 그 조례에 대한 뒷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누구를 찾을까? 그래서 여기 반대 일을 많이 하셨던 이정현 환경연합 사무총장? 처장. 사무처장. 네. 이렇게 자꾸 언급하면 곧 출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을 모실까 하다가 뒷얘기를 좀 들어야겠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약하셨다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 듣고 오연숙 전 시의원을 어렵사리 메시지 하나 툭 날렸더니 바로 물으셔가지고 그게 저의 병입니다, 병.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 조례가 뭔지, 그리고 찬성 쪽의 입장은 뭐였고 반대 쪽의 입장은 뭐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부결이 됐는지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 우리 오연숙 전 시의원 현재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 겸 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공동운영위원장. 네. 하여튼 근황, 우리 일단 낙선자가 최근에 요즘 저희가 출연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선 후 근황 이거 어떠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원 떨어지고 나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우쿨렐레 악기를 배웠어요. 우쿨렐레? 네,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컴퓨터 웹디자인 그걸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출석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국비장학생. 네. 갑자기 장학생 하니까 또 우리 저 기전대학교 총장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사실은 오 의원이 저희 대학하고도 인연이 되게 깊어요.
제가 저 비리 비리를 파헤치고 보조금 이렇게 허위로 가져간 것을 아 전주시에서 네, 네. 전국 시 최초로 이동했을 때? 예,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에 예산 지원된 것을 잘못해가지고 환수까지 그렇죠. 최초로 왠지 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떨어뜨렸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네. 1년 됐나요? 1년? 지금 작년 우리가 6월 선거였으니까 아직 1년이 1년 안 됐어요. 네. 1년 안 됐죠. 되고. 네. 아까 우리가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다음 3년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셔야죠. 네. 되셔야죠. 그리고 요즘 그 방송 라디오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 금요일 그 아침 8시에서 9시까지요. KBS 1라디오 페트롤 전북에 출연하고 있어요. 고정이요? 네. 매일 아니요, 금요일만. 금요일만. 네. 그러면 일요일에 시간 비시면 저희도 매일 고정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그 약간 컨셉이 그 강용석 같은 사람이 하나 필요해. 저는 그렇게 정치에 좀 약간 한 발짝 물러나 있으면서 그 얘기를 막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데 우리 딱인데요? 우리 훈이 형도 지금 물망에 있고 네. 조지훈 전주시 의장 우리 훈이 형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오 의원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적당한 별명을 하나 지어가지고 앞으로 고정을 우리가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늘 정의당 얘기가 좀 궁금하니까 요즘 정의당이 플랜카드를 막 붙여놨어요. 10,000원. 전주시에다 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합시다. 네. 그 무슨 내용인지 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5,580원 가지고는 5,580원. 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그 150만 원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만 원을 시행을 하면 그 기본적인 임금을 받으면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면 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게 되면 자영업자 살고 전체적인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10,000원 지금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뭐 카드 수수료를 1% 줄여가지고 서로 이제 잘 살자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1만 원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소자영업자 그런 단체들과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노총과도 노동자들이 어쨌든 그 1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연대해가지고 지금 정책 연대로 아니 그러면 펼치고 있는 운동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플랜카드를 보고 정의당, 전북도당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을 찬성이든 반대든 전 반대 의견이 좀 궁금한데 욕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야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플랑의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아니다 뭐 그러면은 의견도 표시도 하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정책이 실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정의당이 막 네. 10만 원쯤은 붙여가 10만 원쯤은 붙여버려요. 막.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전화가 올 수도 아니 있겠죠. 진짜 10만 원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 소수 정당, 아니 소수 정당이라고는 좀 안 그렇고 그 표현이 좀 그렇고 정의당이나 우리 여기 녹색당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전 잘 되기를 워낙 바라는 사람으로서 좀 배워야 돼요. 일단 10만 원을 붙여. 10만 원을 붙여놓고 연락 오고 막 항의 오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려 일단 내고 한 3에서 2 정도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10,000원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별 생쇼를 다 하잖아요. 요즘 또 안심 대출이네. 그 맞아요. 부동산 또 띄워보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있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사실은 여기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기본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좀 올리자 그 녹색당 아까 얘기한 기본임금 네,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실질소득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가처분 임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게 실제 우리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경제 프로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답지 않은데? 그 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제책으로 내놓는 것이 실제 그 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를테면 보유 물량들이 많고 이렇게 미분양된 게 많으니까 뭐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돌리기 위해서 빚
빚을 더 줄 테니 그렇지. 집사라. 안심 그러니까 대출. 실제적으로 이건 빚 얻어가지고 그 뭐 남아도는 주택 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정말 독이 되는 그런 정책인 우리 거고. 그러면 돌발 오 의원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빚 얻어서 샀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도 안방하고 화장실이 제 거고 나머지는 우리은행 거예요. 우리은행 거. 우리은행 거. 자, 또 여기는 어디 은행 거예요? 아니요, 저기 전북은 전북은행 거예요, 여기는? 저는 집 없어요. 집 없어요? 네. 자랑이 아니에요. 술가게가 상담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소득이 일정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소비가 안 도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쓸 돈보다는 내가 이렇게 모아둬야 될 돈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썼다가 나중에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모아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축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정말 경제 프로 같지 않아? 근데 아까 임금이 실질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니까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술가게가 오늘 우리 밥 먹다가 한 얘기 있죠. 가처분 임금, 가처분 소득.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갈수록 점점 더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돈도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뜬금없이 경남 이런 데서 무상급식 안 한다거나 했었고. 그러죠. 그러죠. 전북은 그런 얘기 없죠? 아직? 네.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홍준표 도지사 그 초청한 것도 그러니까 제가 송하진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밝히라는 이유가 지금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홍준표 지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송하진 지사의 의중이 그거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대한 거예요. 두 분이 친하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복대?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진보교육감이 오고 무상급식 그 예산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그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을 안 해가지고 진짜 원래 애먹었었거든요. 지금 지자체가 60이죠? 네, 그래가지고 송하진 도지사의 정말 의중이 궁금했어요. 제가 그때 의원을 했었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송하진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회탈처럼 웃기만 하고 허허 실실 정법이죠. 그래서 별로 안 하는. 네, 그리고 허허 웃다가 허허만 웃고 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안 가진 사람들은 막 결론이 일찍 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득권이잖아요. 그냥 허허 실실 오래 가면은 결국에는 허허 실실 하는 그분이 이기죠. 급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 지쳐서. 네. 그럼요. 고도의 전략. 네. 제가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 내기가 나오고 우리가 정의당의 1만 원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최저임금. 1만 원 현수막. 그래서 내가 그런 조언을 드렸죠. 녹색당에도 마찬가지고 10만 원으로 붙이고 항의 오면 내려라. 국민들이 관심이 관심을 안 좀 가졌으니까 전원 안 온대. 일단 논란이 돼야. 그렇지. 자영업자들한테 항의도 안 온대. 지금 1만 원이 어디냐고. 당장 우리 여기 앞에다가도 좀 얘기해도 그러니까 바로 얘기할 텐데. 이 정의당 이쪽의 문제는 그거 같아. 너무 솔직하고 현실적이야. 그렇지.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되지. 이슈가 안 돼. 그러니까 10만 원을 했어요. 제 의견은 충분히 정의당 전북도당의 건의를 하세요. 거기다 그러면 대기업이 뭐 사내 유보금이 뭐 몇십 조 그럼요, 된다는데 그럼요. 한 1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다가 논쟁이 되면 내리라고요. 그렇죠. 아니, 미안. 논쟁이 우리가 되는 게 숫자 아니라 잘못 썼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원래 10,000원짜리였는데 그 프린트가 잘못됐네. 자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사실은 그 정의당 우리 전북 현재 위치에 계시고 우리가 또 와주셨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정의당을 좀 띄워주는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경제 프로 같아가지고 당황했어. 긴장하고. 그럼 오늘 주제 얘기를 좀 일단 좀 한번 하죠. 일단은 그 조례가 뭔지 우리 오현숙 의원 전 의원께서 네네. 우린 맨날 그러니까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 조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전주시 전체에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발전을 이루고 할 것이냐의 그 큰 틀 속에서 뭐 고도는
예. 얼마 뭐 용적률 그러죠. 이 공급률 상업 이런 거. 지역에는 뭐 아파트를 짓지 말아라. 뭐 단독주택 부지는 뭐 이래야 된다. 네. 그런 것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윤곽을 짜는 예. 그런 법. 그러니까 조례. 그 조례는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근데 건데. 그걸 매번 이제 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거나 조금씩 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작년 12월에 개정한 것은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이 바뀐 거에 따라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예,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회의록을 찾아보니까요 의견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근데요 아무도 거론을 안 하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밑에 딸려 있던 구도심 활성화 조례가 그 조례가 이제 이게 똑같이? 그 법에 의해서 이게 되니까 그것이 폐지가 된 거거든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근데 이제 폐지가 사실 됐어요. 그때만 해도 네. 당시 시의원들께서 넋을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넋을 놓고 이게 폐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네,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이게 큰 틀에서 전주시의 중요한 정책을 이를테면 작년 12월에 뭔 일이 있었지? 담겨 있는 그런 근데 꼭 거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아무 말 안 했을 수도 있는 혐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리해. 도시계획 조례면 전체적인 큰 틀로 봐가지고 이쪽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고 뭐 이쪽에는 뭐 단대주택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는 녹지가 뭐 있고 뭐 녹지가 이렇게 놔두자, 하는데 이런 거. 구도심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2003년에 이를테면 제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구도심이 한 번만 이렇게 살려보자, 뭐 겸사겸사 구도심이 이렇게 해서. 낙후화가 되니까 네. 구도심에는 뭐 건물을 질 때 뭐 더 이렇게 높게 질 수 있고 네.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높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더 잘 질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조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조례가 이렇게 자동으로 폐지가 자동 된 소멸이 거예요.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3월달에 이번 회기 때 그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다시 네. 여기에 담자 해가지고 논란이 된 개정된 거예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용적률을 더 주자, 고도 제한을 더 없애자. 아니 이런 건 구도심 없었어요? 활성화 조례 자체가 그대로. 뭐 70%의 용적률 500%가 도시계획 기본 네. 조례라면 구도심은 80%의 700%까지 용적률이 돼 있으니까 건물을 더 이를테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술가게가 얘기한 건 네. 자동 소멸된 그 구도심 안하고 활성 비교해서. 안만 다시 살리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아까 80에 완화해야 700이면 그러죠. 이번엔 90에 한 1000 아니 합시다. 그러니까는 아니 예전 구도심 활성화 조례안을 이 조례에다 담자 똑같이. 네 똑같이 담자 폐기된 그러면 조례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 사이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다가동 지역에 고층 아파트. 그 주상복합이 들어서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는 것이 그거하고 네.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기 구도심 위한 거 아니야?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옥마을 주변에 뭐 풍남동, 중앙동, 고사동 네. 그쪽이거든요. 다가동까지. 근데 구도심 활성화 지역에 이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이거에 이 조례를 함으로써 특혜를 보는 것이 그 다가동. 네, 그 아파트였어요.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데가 네.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식을 살려낼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게 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도심이라고 하면 다시 굳이 살려낼 것까지 없이 어찌 보면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좀.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줘도 이게 용적률을 높여서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없는데 그 관련된 것이 없는데 그 다가동 주상복합만 그 조항에 있어가지고 딱 네. 기준에 맞기 아, 때문에 그래서? 그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게 더 받을 수 있는. 네. 아니 풀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 폐기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살아나느냐였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슈가 사실은 그 초고층 아파트로 좀 넘어갔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한 이슈의 흐름은 다 이정현 사무처장의 페이스북을 보고 내가 근데 이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점은 그 주상복합이 예전 조례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편법도 있지만 그 이 다가동 주상복합 주택이
2012년도에 건축 심의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어. 건축 심의가 통과되고 2년 안에 사업 계획서를 내야 내야만 되죠. 이 이를테면 건축이 건축 심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자 선정을 그러니까 이 그 업체가 그걸 추진하려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요건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포스코 CNA인가 포스코 관련된 업자가 건설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고 이걸 진행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말 포스코 아직 그 협약이 체결하지 않는데 전주 시내에 그 맞아, 한 것처럼. 현수막이 다 붙은 거예요. 한 것처럼. 뭐 그렇죠. 그렇게 그때 좀 논란이 주민들을 됐죠. 속이려고 아예 이 네. 시공업체가 이렇게 했던 지점이 있고 2년이 지나도 이게 그 포스코 에이전시고 이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게 없고 바뀌었어요. 한양 한양 쪽으로, 쪽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것도 좀 사업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2년에 하루 모자란 날 이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한 거예요. 전주시에. 전주시에. 그래서 그건 승인이 났고. 아니 이제 근데 그 사업 계획 승인한 것이 그 서류를 그러니까는 그 2년 안에 딱 서류는 넣었는데 그 일단 서류의 넣었는데. 내용이 거의 막 미비된 거예요. 아. 부지도 다 매입이 안 된 완료가 되지 상태고 않았고 그리고 사업자하고 일단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 넣어놓고. 서류는 딱 넣어놓고. 보완하면 보완 시기를 넘기면 되니까. 네네네. 보완 지시는 받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너네들 옛날에 2년 전에 건축 심의한 거 가지고 대강 서류 2년 안 넘기려고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내면 문제 생기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도 그 조합원이 이를테면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행사 막 네, 돈 네. 주고 막 네. 그 사람 붙여가지고 우리 조합원 됐다고 막 이렇게 허위로 막 부풀려가지고 그 막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은 100명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그런 정황이 있고. 예, 정황이 있는 거고. 그러면 갑자기 경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건설. 아니 그런 거 같아. 기자 모드야.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맨 처음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대로만 하면 이 그 건설사가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2년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걸 추진했는데 공교롭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폐기됐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이? 그 자체도 좀 어려웠고. 아니 그러니까는 딱 그 2년 만기 차는 날 하루 전에 서류를 냈댔잖아요. 네네. 근데 서류가 너무 미비돼 가지고 관련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네. 니네들 사업 못 하고 니네 그 사업하는 추진하는 과정이 조합원도 불법적으로 모집을 네. 했고 이런 미비했으니까 니네들 사업 취소해라. 그건 네네. 옳지 않다. 그래 가지고 사업 취소를 취소까지 예, 났어요. 했어요. 네네. 본인들이 자진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그게 없어. 조례도 아무것도 없죠. 네. 없어졌죠. 근거도 그러니까 없어졌고. 근거도 없어지고 네. 하니까 그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3월달에 조례가 그런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례를 하는 수정하는 데 의혹이 거예요. 있다. 금방 거의 우리 오 대표님, 대변인, 그 별명 하나만 지어줘. 달짓잖아, 당신. 오 누나. 술가게. 오 누나. 누나. 지난번부터 훈이 형, 오 누나. 하여튼, 금방 아까 눈빛은, 의혹을 제기할 뻔했어. 3년 몸조심 하셔야죠. 다음에 술 마신다면서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죽은 구도심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가동 아파트를 살려보자고 지금 이번에 그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별 되지도 필요까지는 아닌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그 조례를 살릴 필요가 없었는데 딱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딱 그 주상복합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데 네네. 걔 때문에 살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반대했고 그것이 부결됐죠. 네. 근데 그럼 찬성 쪽 안을 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 뭔지 아까 동영상 보셨다면서요. 다가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아니 조례를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의견이 그래요. 내가 노골적으로 다가동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이 조례를 수정안을 낸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구도심 구도심을 문제가 얼마나 살려야죠. 어렵으니까 구도심에 이렇게 거기에 지역구를 든 의원으로서 구도심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찬성 의견을 그게 하더라고요. 구두심. 근데 그 건설교통인가 도시건설위원장. 건설교통위는 김윤철. 김윤철 의원은 해당 지역구가 맞아요. 다가동이 거기에요. 아니잖아요. 풍남동, 노송동. 다가동은 다가동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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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구도심 지역 구도심 한옥- 지역이긴 하다. 네. 아. 그러니까 떳떳하시지. 아 그렇구나. 그럼 다가동이 아니니까 더 의심할 수가 없지. 아. 그지? 좋네. 그렇잖아. 일단 계속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거 없어 그분은. 그렇지. 깨끗해. 그럼 자 만세. 깨끗할까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리자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건 두 분의 의원이 전주시 의원이 찬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분은 이제 아까 그분이 구도심을 살리자. 다른 분은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 삼천동인데 동네가. 이제 구도심 됐어 이제 거기 곧 된다. 아 그랬어? 우리 될까봐. 우리 구도심 되는 거야? 될까봐. 나 이사 가야 되는 거야? 아니다. 아니 살려야 되겠는데 이걸 다시 한번 나도 좀 어디다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찬성 토론 그 한 장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본회의 표결했을 때 이렇게 그 찬성 표를 안 던졌더라고요. 아 반대하셨어요? 말은 하고.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참 아이러니더라고요. 잘못을 깨닫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찬성표가 세 분 나왔거든요. 네. 아 근데 또 한 명이 누구예요? 또 궁금하네 우리가. 아니 셋. 그러니까 뭐, 셋인데 두 명은 아예 의견을 표하지 않았죠. 아니 어차피 뭐 대표 황만길 의원, 발언이니까. 네. 황만길 의원, 김현철 의원 또 한 명은 생각을 안 나고요. 기권이 한 셋 나오고. 기권. 네. 기권은 도대체 잘못 누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 하다 보면 표결이 그러니까 뭐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에서 옳고 그름으로 뭐 이렇게 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원들끼리 이게 관계 형님 봐줘 봐봐 이게 내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주시 눈치도 봐야 되겠고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냥 외연적으로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거지 솔직히 의원들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의 눈치보다는 전주시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 그러니까는 의원들. 기권하시는 분들은 저 의원하고 관계도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의정 활동하는데 우리 동네 예산도 많이 따가고 그래야 되는데 전주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심정적으로는 저 의원한테 표를 던지고 싶으나 나 그래도 이렇게 전주시 눈치도 보고 있어 하고 기권을 던지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는 어디 쓴다는 거예요? 맨날 지금 어디냐면 완산교 네. 건너. 그 다음에 다가교 사이인데 천변 맞은편. 지금은 거기가 그 나무로 목재. 이렇게 목재로 간판. 무슨 간판 하는데 위치하는 예. 데 있어요. 그 불러. 전주를 모르는구나. 거기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어요. 차이나타운 약간 뒤쪽이고 아예 거기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이제 근데 사실 그 지역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안타깝고 슬럼화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차라리 좀 더 보존하자.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 한옥마을을 확장시킬 때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으면 이제 한옥마을을 거기까지 끝나는 그러면 거잖아. 구도심 그 활성화 조례는 동으로 치면 아까 말한 다가동, 풍남동, 노송동, 뭐 교동? 교동, 극은 부근 전동, 다 그런 교동 거죠. 이렇게 네. 정말 동구시장 쪽 딱 이렇게 한가운데네. 거죠. 한가운데. 아, 그러니까 뭐 다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감형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전라감형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뭐 초고층하고는 전주시의 맞지가 정책으로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동은 말 그대로 한옥마을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조례 도시 그 12월 달에 이 구도심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는 걸 공무원들은 알았지만 의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전주시의 그냥, 정책의 네. 방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그러면 생각이 이번 들어요.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한 살리자라고 발의하시고 이건 전주시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이렇게 폐지하는 폐지하자. 거죠. 아, 그러니까 전주시 내비둔 거야? 입장은 그죠. 그냥 폐지하는 게 가만히 놔둔 거죠. 그리고 그 폐지할 수 다음에 있도록. 살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살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난 우리 오현숙 의원이 계실 때만 해도 현직 시의회 할 때만 해도 전주시가 문제를 일으키면 시의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랬는데 어찌된 게 올해 들어서는 시의회. 전주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시의회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전주시 편드는 거야? 아니 오현수 의원 편드는 시장 거야. 편드는 거 아니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오해수가 편드는 그러니까는 원래 기본적으로 하면 의문사가 없어서 그렇다 얘기를 전주시가 하는 이제 거야.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점 있으면 의원들이 이렇게 잘 가라기도 하고 문제를 이렇게 공개화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8대 9대 의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떨어지고 나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도대체가 전주시가 어떻게 가고 있고 잘된 정책이 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신문도 뒤져보고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가 너무 잘하는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의원들 관리를 확실하게 잘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걸 잘하는 것 하잖아요. 같아요. 일을 잘하는 거죠. 우리 김승수 시장 예전에 그러니까 송하진 시장 있을 때는 야당 의원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진보정당 의원들 네, 3하고 뭐 네. 그 전 때에도 그랬는데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듣지도 않지만. 그래요. 이혁주 의원, 서윤구 의원 해가지고 뭐 재선한 의원도 있고 네. 뭐 초선한 의원도 있어가지고 나름 그 전주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견제가 가능하고 문제 있어 해가지고 막 공개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주시가 뭐 정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겠는데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전주시에서 의원들을 거의 포섭을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어제 네. 결혼식장에 잘못 갔는데 그 아름다운 웨딩홀에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 김승수 시장이 들어왔어. 아무도 몰라. 시장을 못 알아본다고? 잘생겼잖아. 근데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라도 아는 척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막 반갑게 아는 척 해줬지.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는데 내가 하니까 되게 처음으로 정말 나를 막 반갑게 아는 척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전주시가 사람을 잘 관리하는 걸 떠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인식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더욱 공론화 시켜주고 그럼요. 이렇게 하는 게 의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지금 준비운동 중인 것 같아 아직. 네, 준비운동.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들도 많고 근데 대수가 많은 의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전주시에 어쨌든 예산을 따다가 자기 동네에 풀어야만 다음에 당선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공무원들 심기를 안 건드려야만 우리 동네로 예산이 많이 따온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목소리가 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어떻든 없어졌어요. 그럼 구도심은 활성화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초고층 아파트를 일단 막아냈어요. 그럼 초고층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지금 뭐 도시계획 정책이 맨날 건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항공대 문제도 이번에 네, 그 네. 통과가 됐는데 도시를 전체로 건물 짓고 삐까번쩍해야만 발전이 되는 걸로 지금 그 정책을 펼치는 근데 사람들이 시민들 중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 정책을 지지한 사람이 꽤 많아요. 네. 그래야 집값이 오른다 이거지. 네. 근데 이를테면 구도심 지역을 그런 이렇게 막 모조리 무슨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정책들은 뭐 실패도 했을 뿐더러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물음표를 긋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은 방향 뭐 구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 행정이 어디 민간 사업자를 떼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거기를 다 그냥 마을 자체를 그냥 구도심 지역을 없애고 민간 그 자본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위주로만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세계화. 그게 실패한 거고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공공적으로 이를테면은 그 길만 주차장하고 길만 넓게 네. 해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수준대로 그냥 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고치고 이것도 괜찮네. 집을 짓고 있는 내 수준에 맞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짓고 근데 그분들은 아예 그냥 낙인을 해가지고 그냥 개발이 안 되는데 길도 좁고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이사도 안 올 뿐더러 너무 낙후화가 되니까 더 낙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에서 해줄 일은 뭐 이렇게 자본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시설만 큰 도로, 뭐 소방도로, 주차장만 해주면 그 지역 공동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 그 방식대로 그냥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 구도심 문제를 막
누가 개입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개발된 게 녹색당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네, 녹색당. 정의당은 구도심에서는 안 나오겠네. 호성동이야 지금. 실은 오 의원이 오 누나가 말한 게 맞아요. 누나. 그러니까 예, 공공 영역을 디자인을 하는 게 이게 그 실은 행정에서 해줄 일이에요. 그 전에는 이걸 뭐 구도심 활성화 지금 실패적인 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 가장 안 좋은 모델이 서부 신시가지 모델인 것 같아요. 서부 신시가지? 예, 그렇게는 도시가 그건 도시 디자인에서는 빵점짜리거든요. 소비는 참 저기 끝장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수준, 일정한 어느 포션에서만 그러지 전주 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공공영역 디자인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막 삐까번쩍한 데서 살아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퀘스천을 좀 붙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우리가 독일 같은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데서 삐까번쩍한 것 때문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멋진 자연, 멋진 자연에 먼저 반하고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연 환경, 그러니까 생태적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막 굉장하게 동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정책이 뭐였냐면 구도심이 낙후됐는데 이걸 여기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2006년도에 그쪽을 재개발, 네. 재건축 기업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네.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이 뭐예요? 거기를 갖다가 밀고, 다 밀고, 밀고 택지 다시 만들고.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24곳을 지정을 한 거예요, 2006년도에. 네. 근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지만 2006년도에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개발되는 곳은 없어요. 폭탄이잖아요 지금. 지금 뭐 저기 서신동 쪽 뭐 거기 어디? 감나무골. 감남고 말고 그 한일고등학교 쪽. 그 그다음에? 서신동에 예. 서면 바로 넘어서. 그러니까는 지금 효천지구 저기 아니. 삼천동도 그러니까는 있어요. 24곳 중에 사업성이 가장 있는 곳이 서신동 서신동. 그쪽이거든. 바구멀인가? 바구멀. 거기 거기 옛날에 파구라고 했는데 파구. 바구멀 거기다 지역인데. 땅 사면 돼? 근데 이제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것이 서신동 그쪽이니까 거기는 사업성이 가장 있는 좋아요. 거예요. 네. 근데 땅 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 내 집을 내놓고도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렇죠. 내놓은 돈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인 거예요. 그건 택도 없죠.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무랑몰 쪽이 한 곳이 지금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곳 중에서 한 곳만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런 모델로 네. 전주시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외형을 몸집을 키우자고 해놓은 24개 중에 10년이 지금의 하나만 지금 네, 하나만 그것도 개발이 겨우 됐는 거고 또 잡음이 많아. 네,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주민 여러분, 주민들,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민 여러분이 재산 가치가 엄청 뭐 뛰어 올라서 정말 제대로 뭐 부자가 아니요. 부자가 되게끔 그것도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지 그분들의 말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재산 가치가 뛰는 게 맞아. 아니라고요. 근데- 그분들 재산 가치는 뛰어. 근데 대단해,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재산 가치도 뛰어. 근데 새로 들어온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훨씬 높아가지고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서로 저는 이 지역 정치인들이 나쁘다는 이유가 현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정책이요. 그리고 문제 있다를 계속 문제 제기해도요. 지금도 역시나 개발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되지도 않는데 그 희망을 거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인드가 좀 바꿔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파트를 팔고 좀 전주시 이렇게 외곽에 그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아파트로 그냥 꾸역꾸역 빚을 내서 들어가려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가 틀어졌는가가 좀 은행이 몇 개 없어져야 돼요. 이제 집주인들이 은행이라니까. 여기도 지금 집주인들이 다 은행이잖아. 아니, 근데 개인적인 경험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서신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네 집이 지금 롯데백화점짜리가 걔네 논이야. 그리고 걔는 진짜 보상 많이 받았어요. 내 친구들 서국 살던 애들 대박 터뜨렸고 다 그래요. 그래서 걔네도 뭐 지금 뭐 베스킨라빈스가 3개를 갖고 있고 뭐 그런 애들 많아. 우리 초등학교 그 동창 모임 되면 돈이 넘쳐나. 그런데 좋겠다. 나도 좀 어떻게 껴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쉽게 돈 번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다 좋지 않더라고. 뭐 다 도박으로 빠진 많이 사람도 그런 많았고 얘기하죠. 네. 또 하나는 그 안에서도 그나마 땅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라도 보상을 받았어. 그 서신동 지역이 그때 낙후 지역이라 거기에 세입자들은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돼. 쫓겨나죠. 그러니까는 빈곤이 여기도 더 마찬가지예요. 그 구도심에 있는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도 쫓겨나지만 거기에 세입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뭐 더 변방으로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그죠. 밀려나는 구도심보다 더 변방으로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구도심 아까 그 다가동 주택조합은 원래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있는데 그렇죠.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일반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제 분양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업체가 광고를 조금 했다가. 부도덕해요. 이상. 근데 지역 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지역 주택조합은 그 지역 주택조합을 될 수 있는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조합원 대상으로 지역 주택조합을 그렇죠, 하는데 원래는. 그 조합원도 뭐 그냥 대충 모집하고. 대충 모집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이 지역 주택조합에 이게 내면 냈어요. 아니 뭐라고 그래 뭐죠? 계약금. 네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냈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썼냐면 아까 막 네네. 대행사들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모집하는데 대행사도 떠가지고 지금 쓴 돈이 9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또 그 피해자였네.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4세대를 그 아파트가 404세대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0%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합원들 피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러면 거죠. 지금 404세대가 다 1,000만 원씩을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 세대가 몇 명의 조합원들이 모집됐는지는 모르지만 모집된 조합원들이 다 1,000만 원의 계약금을 건 건데 아니, 그 그러면- 1,000만 원의 계약금 중에서 900만 원을 쓴 상태예요. 근데 이 건설 이거 업자는 우리가 이걸 대비해 가지고 뭐 은행에다가 뭐 이런 보조 장치를 해놨다 그러는데 이것이 보상이 될지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건 요즘은 내가 지난번에 두 분 다 계시지만 전주시도 파면 팔수록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 이게 그냥 중앙뉴스만 볼 일이 그러니까 아니야. 지역 주택 조합이 그러니까 뭐 대기업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짓게 되면 뭐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하면 우리끼리 원래는 하면 그런 취지잖아요. 싸게 네. 한다. 네. 근데 이를테면 그걸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친 그런 비용을 날려버린 데가 뭐 송천동도 있고 전주에도 몇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행정이 관여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옥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아파트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설이거든요. 노인들이 노는 실버타운이거든요. 예, 실버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원형 주택이라고 가지고 막 홍보를 이렇게 과대 홍보를 했는데 그 시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규제하지 않았다. 사기니까 저기 가서 가가지고 증거들 확보해가지고 저걸 막아라 해도 전주시가 막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아요. 시민들이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이 문제도 더 좀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그런 시민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수록 그런데 그 와중에 전주 시를 견제할 의회에서 그걸 살려보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게 이거 갈수록 재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지금 막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했던 것보다 별 많은 얘기를 하진 못했고요. 사실은. 근데 두 분 모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바쁘세요? 안 바빠요. 서울 가요 저는. 네? 모르겠는데. 안 바쁘시면 뭔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술가게하고 나하고 어차피 다음 주도 당신하고 나야 둘이. 그러면 우리가 정의당과 녹색당
컨설터를 한번 하면 어때? 10만 원, 컨설팅을 10만 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당과 녹색당이 다음 지선에서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지금 잠깐 시간 있으니까 한 뭐 5분 동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의당 이번에 네네.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 네. 저기 다른 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광주 서구하고 관악을 네, 인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 아닌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뭘 물어보는 거야?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야? 전략을 물어보는 거야? 종합적인 거지. 정말 이번에는 뭐 잘 말도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선 가능성 묻지 말고 가슴 아프니까 서로 전략을 물어봐. 전략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의원, 구의원들을 다 하셨던 분이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과 새정년에 밀려가지고 지지율도 조금 나오고 근데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새정년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제대로 광주 서구나에 새정년이 3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고 결심해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이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재선에 그리고 지역민들하고의 유대감도 아주 좋았고 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오 누나도 떨어졌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그 조언을 좀 해주세요. 선거 공간이 어쨌든 당을 알리고 그런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 가게요. 10만 원. 네. 안 되겠어.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저는 아무튼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요 이 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유권자들의 의식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네. 정치에 예전에는 열심히 하면 되고 옳게 뭐 옳은 일을 주장하면 되고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렇게 옳은 주장을 함에도 왜 주민들이 그걸 듣지 않을까를 좀 더 깊게 고민을 하고 그걸 저희가 다음 주에 답을 네. 드릴게요. 술자리와 붙여하고 정말 아니 그래요. 나 답이 없어. 나도 학원을 하면서 내가 네. 이렇게 실력이 많고 잘 가르치고 멋진데 잘생겼는데 왜 안 될까? 살을 빼 일단. 살을 빼고 자 이제 살을 빼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시간 내셔가지고 이런 얘기는 아무 데서나 못 들어요. 네. 자, 일단 10만 원빵 참신하잖아요. 10만 원빵 내일 이렇게 플랜카드 새로 제작하려면 돈 드니까 뒤에다 매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쓰세요. 그래서 하면 좋을 거고 아닌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은 감사드리고 오연숙 우리 의원 전 시의원 현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 겸 교육청 주민참여 예산 자치 공동 예산, 네. 자치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뭐 위원장인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정치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정치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주민들도 관심이 너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이런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자료를 몇 페이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집에다 놓고 오셨대요. 다음 주에는 꼭 잘 챙겨가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몇 페이지가 되니까 넣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암약 중이신 암약 중이시며 녹색당의 그 전주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뭔지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 정책으로서 기본 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체 당원들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이제 10,000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정당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국가가 그 정도 부자는 됐다. 만약에 전체 국민이 처음에 힘들다라면 자본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면 청년층이라도 아니면 이제 그게 국민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제 어떤 것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이라는 걸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떤 일정 금액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게 수입에 대한 불안감 일단 그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녹색당 이렇게 갑시다. 녹색당이 로또다. 이렇게 가죠. 네. 녹색당이 로또다. 연금이다. 그렇죠. 그렇게 가죠. 갑자기 그런 거가 생각난다.
예전에 보험회사 광고 중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지. 보험회사 광고 중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나갔는데 남자가 이렇게 봉투를 들고 이제 원래 10억이 생겼습니다인데 그 광고가 있어요. 보험회사 광고가 있어요. 항의받았지. 항의받았는데 거기서 그걸 가방을 딱 잃었는데 녹색 딱 이렇게 뜨거졌잖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꼭 우리가 한가한 녹색당 대표님과 좀 좀 바쁘시긴 해요. 일정이 우리, 많으신 네. 우리 정의당 대변인을 어떻게든 꼬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음 주 하여튼 그걸 합시다. 두 당의 우리 전주시 맞춤 그쵸. 정책들에 대해서도 얘기 좀 나눠보고요. 우리가 또 할 수 컨설팅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 10만 원처럼. 우리 지금 괜찮아. 우리 괜찮아. 노트단은 마음에 들었어요. 노트도 괜찮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기 이 4명이 모여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신 우리 정두령, 최 작가, 모 PD, 하 기자, 야, 다음 주에 안 나도 돼. 이씨, 우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